3월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아침, 김영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에 분주했다. 식탁에 앉은 3살 민준이가 숟가락질을 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채웠다. 민준이가 영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영희의 마음 한편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었다. 기쁨과 죄책감,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느낌이었다. 거실 한쪽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22살의 그녀는 이제 대학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저릿하게 아팠다. 그것이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아침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누나였다.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끔 민준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끌림을 느낄 때가 있었다. 마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다. 아침을 마친 후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은 영희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갑자기 영희에게 다가와 물었다. 왜 다른 친구들 엄마는 젊은데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은지를 묻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영희의 가슴을 찔렀다. 영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영희는 겨우 엄마가 늦게 나와서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민준이의 표정에서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고 더 예리한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었다. 영희는 서재에 앉아 3년 전을 떠올렸다.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고백했던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했다. 당시 수진은 대학교 2학년이었고 남자친구 준호와 미래를 꿈꾸던 20살이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준호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수진 곁을 떠났다. 수진은 홀로 감당해야 할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가족회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낙태는 수진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고 그렇다고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수진이 너무 어렸다. 입양기관에 보내는 것도 고려했지만 혈육을 낯선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결단을 내렸다. 자신들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키우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자신들의 친자가 되도록 하여 아이가 성장하면서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친양자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수지는 친권을 포기해야 했고 철수와 영희는 새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가정법원에서 판사 앞에 선 그날 수지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민준이가 태어난 후 가족의 역할 분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영희가 주 양육자가 되었고 수지는 누나로서 아이를 돌봤다. 철수는 든든한 아버지 역할을 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모든 구성원은 각자 마음 깊은 곳에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준호였다. 3년 만의 연락이었다. 통화에서 준호는 변한 것 같았다.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고 민준이에 대해 물었다. 자신도 이제 사회인이 되었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수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준호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민준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우리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약혼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그래서 민준이를 자신들의 아들로 데려가고 싶다는 것.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3년 전 도망쳤던 남자가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분노와 당황, 그리고 묘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며칠 후 수진이 준호의 연락에 대해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했을 때 집안은 순간 폭풍에 휩싸였다. 철수는 격분했고 영희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이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영희에게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어른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큰 눈동자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영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준이가 요즘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가족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색연필로 알록달록하게 그렸는데 민준이는 검은색 크레파스로만 그림을 그렸다. 그것도 사람들 사이사이에 검은 선을 그어 놓았다. 선생님이 그 선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아이는 벽이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벽이라고. 그날 저녁 민준이는 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수진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지를 물었다. 수진은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엄마가 자꾸 우는 것, 할아버지가 화내는 것, 누나도 무서운 얼굴 하는 것이 모두 자신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를 물었다. 3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질문이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민준이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다. 자신이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지, 그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지를 물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민준이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가족회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의 양육권을 두고 벌어질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해야 했다. 준호가 단순히 만나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친생부모가 정당한 사유로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준호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절망감에 빠졌다. 3년 전 그녀가 친권을 포기한 것이 이제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당시에는 민준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결정이 아이를 잃을 수 있는 빌미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의 변화였다. 아이는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영희에게 다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자신의 진짜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영희는 식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의 눈은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배신감까지 섞여 있었다. 영희가 자신이 여기 있다고 답하자 민준이는 아니라고 했다. 진짜 엄마,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찾고 있다고 했다. 3살짜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누군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말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영희가 당황해하는 사이 민준이는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엄마는 자신을 낳지 않았고 누나가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수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어린이집 친구들이 민준이 누나가 엄마 같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도 누나에게 민준이 엄마냐고 물어봤다는 것을 말했다. 아이는 이미 바깥 세상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아이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준이의 다음 행동이었다. 아이는 갑자기 수진에게 달려가서 울음을 터뜨리며 왜 자신을 버렸는지, 자신이 나쁜 아이인지를 물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민준이가 자신을 버린 엄마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다. 수진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고 하자 민준이는 그럼 왜 다른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사는데 자신만 이상한지를 물었다. 아이의 질문은 화살처럼 모든 어른들의 가슴을 관통했다. 민준이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 영희가 재워주려 하자 거부했고 수진이 다가가자 몸을 움츠렸다. 아이는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다. 자신이 다른 집으로 갈 것이라고, 그럼 모든 사람이 안 올 것이라고.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이미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떠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며칠간 민준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조용해지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이는 영희를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수진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주저했다. 대신 아무도 부르지 않고 혼자 지내려고 했다. 어린이집에서도 민준이의 변화는 뚜렷했다. 선생님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고 혼자 있으려 한다고 걱정스럽게 전화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으려 하고 낮잠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준호의 요구도 법적 분쟁의 위험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민준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는 않고 있었다. 수진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민준이는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웠다. 수지는 아이 옆에 누워서 조용히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수지는 자신이 민준이를 낳았을 때는 정말 어렸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했고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고 했다. 민준이가 조금씩 몸을 돌려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이 민준이를 버린 게 아니라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왜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수지는 자신도 무서웠다고, 민준이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그랬다고 답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무서웠다고, 모든 사람이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3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감정을 읽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그건 민준이 잘못이 아니라고,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민준이는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수진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한참 만에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이제 자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가 편한 대로 부르면 된다고, 누나라고 불러도 되고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는 뭐라고 부르는지를 물었다. 수지는 할머니도 민준이가 편한 대로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고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고, 할머니도 민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음을 지으며 그럼 자신은 가족이 많다고 말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아이에게는 복잡한 가족 구조나 법적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수지는 준호와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전에 그 어린 수진이 아니었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짜 어머니가 된 수진이었다. 수진은 준호에게 민준이는 지금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며 그걸 깨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가 자신도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하자 수지는 3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야 한다고,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고 싶다면 민준이의 행복을 첫 번째로 생각하라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말이라고 답했다. 수진의 단호한 모습에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법적 분쟁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민준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고, 수지는 그때 가서 민준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6개월이 지났다. 민준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다. 아이는 영희를 할머니 엄마라고, 수진을 누나 엄마라고 불렀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다른 아이의 엄마가 가족 관계를 묻자 당당하게 대답했다. 자신은 엄마가 2명이고 할머니 엄마가 키워주시고 누나 엄마가 낳아주셨다고.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주변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에게는 복잡한 가족사가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갑자기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영희가 카메라를 들자 아이는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고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라고, 다른 가족보다 사랑이 더 많다고. 그 순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모든 형태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준이가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말했다. 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준이가 있어서 우리도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고 대답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민준이는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 잠들어갔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